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이시죠? 저희 굿 인터넷 클럽은 패널 디스커션이 아니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얘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저희 이제 분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여기 얘기하러 온 것 같은데 듣기만 하고 갔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예, 소셜 임팩트라는 말이 요즘에 그 외래어로 상당히 많이 듣게 됐어요. 저도 이제 좀 궁금한 면이 있는데 뭐 어떤 뜻인가요? 뭐 소셜 임팩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이름을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 팀 이름이 뭐 단순히 사회공헌 팀이 아니고 소셜 임팩트 팀인데 우리에게 소셜 임팩트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그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측정 가능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게 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서비스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변화라는 게 측정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소셜 임팩트 서비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같이 위드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좀 넓게 보면 이제 스토리 펀딩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오프라인 사업들도 같이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적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들 중에서 예. 카카오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지고 좀 예. 임팩트를 주겠다. 뭐 예, 이런. 그러니까 뭐 얘기. 단순히 어떤 자선적인 거에 자선 이외에. 예, 자선적인 거에 뭐 어떤 기업의 비용을 가지고 기부를 했다, 이런 걸로 저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항상 인풋보다 아웃풋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어디에 얼마를 썼다. 제가 절대로 돈을 적게 써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에 얼마를 썼다,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만큼 개선됐다, 아니면 이런 문제에 이 정도의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에 저희는 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기부를 한다, 뭐 약간 이렇게 시혜적인 입장에서 그 CSR을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 활동의 굉장히 핵심적인 네. 그 활동 자체가 이미 그 CSR의 철학에 입각해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임팩트를 준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표현을 하고 예. 있으신 것 네, 같네요. 네. 아까 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이제 기회니까 약간 좀 잘 몰라요. 메이커스 네. 이런 거 잘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사회자분께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저희 서비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서비스 그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위드 카카오,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그리고 스토리 펀딩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토리 펀딩은 창작자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유사하게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포털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처음에 이제 뉴스 펀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사람들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실험, 돈을 지불하고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창작자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 앞으로 그런 창작자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는 창작자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어떤 제품을 만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판로를 개척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소량의 생산으로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받을 수 있고, 또 재고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 주문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문량도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산다고 해서 뭐 10,000개, 20,000개 주문 들어온다고 해서 본인이 소화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나는 10개 정도 들어오면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번에는 100개 정도까지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해서
제품을 생산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낭비 없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치가치 위드 카카오는 아마 뭐 네이버에 있는 해피빈이라는 좋은 플랫폼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올해로 딱 10년째 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하이픈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희망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작년에 가치가치 위드 카카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떤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 서비스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 펀딩하고 좀 헷갈리셔 하는 분도 있지만 스토리 펀딩은 펀딩 사이트고 가치가치 위드 카카오는 기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 카카오가 커뮤니케이션에 원래 강한 기업이라서 그런지 혼자 한다기보다도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엮어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엿보이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뭐 유저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의 어떤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직화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참고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서비스 어떤 것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소셜 임팩트 기획 파트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카카오의 소셜 임팩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 좀 기획하고 네. 뭐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예. 브랜딩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서비스 이외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매니징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관여하는 거잖아요.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네, 직접적으로 그 예.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예.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나친 겸손으로 또 이렇게. 네. 네, 그렇군요. 시선을 좀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네, 우리 김수성님 마이크를 드셨는데요. 네, 주셔서 네, 커뮤니케이션 그룹의 김희정 수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그룹이라고 해서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희 그룹 내에서 홍보 대회 네. 홍보와 마케팅 업무가 있는데요. 저는 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세상에 좀 알아주기를 네. 바라는 마음에서 네, 네. 이렇게 조금씩 선보이는. 네. 네, 우리가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좀 알아주기 바라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마케팅 네. 쪽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프로젝트 꽃과 이제 기술 쪽 네이버의 기술을 알리는 그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기술을 알리는. 네, 네이버가 이제 기술 플랫폼으로서 이제 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프로젝트 꽃이라는 지금 네이버에서 작년에 발표해서 되게 핵심 캠페인으로 이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방금 차장님 말씀 주신 것과 약간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이제 카카오랑 또 이제 비슷한 면이 있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냥 단순한 기업의 그냥 CSR 기부 차원이 아니라 뭔가 사회에 뭔가 그 환원을 할 때 그 저희 기업의 이윤도 같이 창출하면서 가치를 좀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오고 가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들이 많이 모여야 이용자들도 그걸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콘텐츠 생산자 그 중에서도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콘텐츠와 다양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내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성장하고 그러면 좀 질 좋은 콘텐츠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 또 이용자들은 또 좋은 정보와 콘텐츠를 또 향유할 수 있고 그게 약간 저희 네이버에서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면 그게 사회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게 네. 아닌가 해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이름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꽃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하고 지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그게 이제 비단 그냥 캠페인 활동은 아니고 그 카카오 메이커스 같이 사업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서비스가 있고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활동은 이제 그 중에서 주로 마케팅 쪽의 활동 프로젝트 꽃을 대외적으로 좀 알리고 뭐 하는 마케팅 활동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프로젝트 꽃이라는 게 그 네이버가 지닌 그 상당한 강점 중에 하나가 컨텐츠를 모아서 퍼뜨려주는 것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는 네, 근데 지금까지 못했던 소상공인이라든지 작은 창작자들이 그 플랫폼에 올라타서 그러니까 피어날 수 있도록 하기를 네. 바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스몰 비즈니스와 그 창작자들이 네이버 안에서 활동을 해왔고 네네. 거기에서 또 굉장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창작자 같은 경우도 웹툰 작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굉장한 그 가치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오랜 세월 계속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지역의 작은 구멍가게였지만 지금은 연매출 몇 억을 달성하고 있는 가게들도 생겨나게 되고 약간 이런 기회들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이고 그것을 저희가 좀 더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성장하고 창업을 좀 쉽게 하고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목표를 글로벌로 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고 프로젝트 꽃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지금 나중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뭐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사업 부분이 있고 뭐 서비스 부분이 있고 이제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서 이제 마케팅 부분이 있는데 마케팅에서 이제 집중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이런 스몰 비즈니스나 이런 창작자분들이 네이버라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사실은 이용자들과 또 직접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좀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백반위크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백반위크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되게 뭐 비싼 뭐 맛집이나 뭐 멋 내고 찾아가는 그런 뭐 레스토랑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흔히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냥 뭐 엄마 반찬 같은 그런 백반집인데요. 그런 백반집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상공인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인터넷에 어떻게 본인의 가게를 등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사실 검색을 하면 이제 플레이스라는 것으로 그 업체들이 이렇게 지도가 등록이 되는데 그런 지도에 등록을 해드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캠페인을 함으로써 뭐 그냥 동네 기사 식당이고 기사님들만 왔던 식당이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젊은 친구들이 알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싸고 맛있고 그럼 다시 단골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그렇게 해서 뭔가 매출을 좀 더 일으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드리는 그런 캠페인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에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경기도의 전통시장들 한 4곳을 광명시장이나 뭐 수원시장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백반집을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제 지역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예. 뭐 창작자 쪽으로는 뭐 크리에이터 데이라고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한 4번 정도 했는데 이게 콜라보레이션 공연이에요. 그래서 뮤지션 리그라고 네이버에서 인디 뮤지션들이 자기의 곡을 본인이 직접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인디 뮤지션들을 알리고 또 그라폴리오라는 그 그림 일러스트 작가들이나 뭐 회화나 뭐 사진을 올리는 그런 창작자 플랫폼이 있는데 그 작가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라이브 드로잉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이 그려져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약간 되게 좀 독특한 공연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작자들은 또 포트폴리오가 되거든요. 네이버와 함께 어떤 공연을 했을 때 이 작가님들은 또 그게 본인의 홍보가 되고 또 포트폴리오가 돼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면 뮤지션 같은 경우도 그게 홍보 영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뭔가 전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뭔가 CF로 연결되기도 하고 약간 이런 뭐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마케팅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이나 창작자들이 사실은 이제 본인도 몰랐던 어떤 그 스토리를 발굴해서 네. 그거를 잘 편집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계셨네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일부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네이버에서 사업적인 분야에서도 이런 소상공인이나 창작자들이 좀 더 창업을 쉽게 어떻게 하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각자 그냥 자기 분야에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나온 개발 기술 중에 에어 아이템즈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본인 그러니까 취향을 파악해서 약간 AI 기술이 들어간 취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취향에 맞다면 인기 가게나 인기 상품이 아니어도 예, 그 상품이 그 사람한테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취향에 맞다면 뭐 어디 작은 구멍가게에 그냥 뭐 그런 상품이라도 노출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뭔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개발을 한 것들이고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면 창작자가 좀 더 자신의 그림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래서 사실은 각 사업 부서에서 각 직원들이 각각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약간 이런 취지로 프로젝트 콧을 발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CS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남은 것을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일을 제대로 하면은 그것이 그 원래 그 본업의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자각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이버도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가치를 발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 결국 이제 네이버 사용자가 기뻐하는 게 되기 때문에 CSR한테 그런 또 면모가 있었네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또 한 2부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만 들었는데. 네. 네. 우리 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그 방금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우리들 소상공인이자 어떻게 보면 또 창작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티셔츠가 로고죠? 네, 맞습니다. 네. 동구밭. 네, 네네. 저희는 저는 동구밭이라는 소셜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노순우라고 하고요. 일단 저희 동구밭은 소셜 벤처입니다. 이제 뭐 굳이 소셜 벤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발달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발달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근데 물론 앞서 말씀해주신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들이 분명히 저희 같은 작은 소셜 벤처들보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뭐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단순 물리적인 숫자로 비교를 한다면 훨씬 많은 수를 고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업의 본질이 조금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소셜 벤처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찌 됐건 간에 업의 본질은 IT 기업이라는 데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면 물론 저희도 소셜 벤처 역시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일맥상통하지만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발달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숫자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을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액션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변화를 희망하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의 날개짓이 돼서 이제 또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해결하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발달 장애인에 관련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적 장애랑 자폐성 장애를 아울러서 부르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국내에는 장애 종류가 15종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달 장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3급 이상 장애를 중증 장애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증 장애는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발달 장애인은 사실
100%가 중증 장애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시는데 항상 이런 걸 질문을 던져봐요. 발달 장애인 중에 몇 퍼센트가 중증 장애라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면 10%, 20%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00%가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중증 장애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도 발달 장애인입니다. 왜 발달 장애 문제가 어렵냐고 하냐면 그 영어로 발달 장애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표현을 해요. 그 스펙트럼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다양함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10명의 발달 장애인이 있으면 10개의 장애가 있다고 할 만큼 그 특성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솔루션 역시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겠죠.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를 1이라고 본다면 이제 0으로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발달 장애 문제는 결국 그렇게 생각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복지를 고민을 했던 선진국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들이 굳혀져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그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이 3명 중에 2명이 친구가 1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 자체를 사회적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뭐 친구 문제가 사실은 되게 사소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팩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거는 장애인이 그만큼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리스타입니다. 그럼 바리스타 발달 장애인들이 10명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1명 정도가 사실 취직이 돼요. 취업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운이 좋아서 취직이 된 사람들이 2, 3개월도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속 개월 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다른 장애에 비해서 1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혼란이 반복이 되는데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텃밭들을 사실 가꾸고 있어요. 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는 채소를 심지만 관계를 수확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발달 장애인이 텃밭에 참여를 하면 저희는 또래 비장애인 친구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매칭이 된 파트너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1년간 연간 단위로 텃밭을 가꿔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가설은 한 명의 발달 장애인이 또래 비장애인 친구를 한 명씩 생길 때마다 1년 이상씩 근속 개월 수가 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입증해내고 있고 그렇게 텃밭에서 만난 분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천연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5명의 장애사원을 고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고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바지한데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도 한몫씩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 제품을 파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쪽 마케팅 또는 온라인 쪽 커머스를 무시하고 생각한다라는 게 뭐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능치 못하잖아요. 근데 특히 한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를 빼놓고는 사실은 전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서비스에 저희는 어느 정도 다 인볼브가 사실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생뚱맞지만 IT와 전혀 관계도 없고 문외한이지만 아마 초대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셜 벤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소셜 벤처를 보통 이제 모든 벤처 스타트업이 시작을 할 때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 뭔가가 있기 마련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발달 장애인을 돕기 위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노 대표님 같은 회사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길 바라면은 노 대표님 같은 분들이 노 대표님의 클론이 복제 인간들이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어떻게 그 동기부여가 생기게 될지가 사실은 좀 궁금한 면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그런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은 왜 굳이 뭐 여러 가지 우리 형태가 있을 텐데 콕 집어서 이제 발달 장애인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일단 저희는 그 처음부터 창업을 목표로 했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인액터스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에서 시작했었던 활동이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걸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고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창업이 돼서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왜 하필 그런 발달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사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되게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주변에 정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동생이 발달 장애인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같이 창업을 했었던 분들 중에 직간접적으로나마 발달 장애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모르고 살려면 모르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연하게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텃밭에서 그런 발달 장애 사실 발달 장애인인지도 몰랐죠. 처음에는 그 발달 장애인들을 만난 게 첫 계기가 됐는데 그 강동구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5명의 발달 장애인을 만났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 5명의 사원이 저희가 다 채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되게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한 명이 발달 장애인 친구 중에 23살 먹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되게 텃밭에서 뭔가 잡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농사일이. 하다 보면 시키면 되게 잘해요. 정말 후수하고 훌륭한 분인데 다니는 직장마다 한 3, 4개월도 못 버티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만두고 나오고 하는 걸 반복하는 과정들을 보게 됐는데 그분의 되게 재미난 특성 중에 하나가 그 만나는 비장애인들마다 선생님 하는 거예요. 또 되게 신기한 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발달 장애인한테는 되게 반말을 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잖아요. 저희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 선생님이라고 할까라고 그 부모님한테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23년간 살면서 그 비장애인을 선생님으로밖에 못 만나봤는데 당신이 선생님이지 친구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개념 속에 비장애인을 친구 또는 동료로 만나본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다 비장애인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시키는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한 7개월 정도 지났을 시점에 저를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여기 근처죠. 이제 설릉역에 있는 그 돈가스 가게에서 지금 1년 이상 서빙하는 일을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한 사소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변화를 가진 분들을 저희가 직접 채용하고 싶은 게 지금 바람이고 보람입니다. 네. 그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 과제가 사실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단편화되고 또 어떤 뭐 요즘에 뭐 인터넷 기업도 그 한몫합니다만 이제 필터 버블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동구에서의 텃밭 같은 그런 경험,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 같은 거를 지금 이 동구밭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조금 사회에 넓게 만들려는 거죠. 그 접점들을. 네. 네.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텃밭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과 친구가 되어 보는 경험을 비장애인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게 되게 큰 바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팩토리라는 공간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과 일해보는 경험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제 제품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이 직간접적으로 만든 제품을 또 사용해보는 그런 사용 경험을 줌으로써 이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게 저희가 이 업의 사실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원 매니저님. 네, 최근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TV에도 나오셨었어요. 그렇죠. 네. TV에 많이 나오셨어요. 살아오시면서. 네. 본의 아니게. 네. 그렇죠. 네. 네. 그냥 사실 살아오면서 뭔가 제가 자의적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노출되었던 적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끔 이렇게 순풍을 맞을 때도 있는데 오히려 제 자신한테 조금 약간 역풍을 맞을 때도 있어서 약간 저는 잘 말하고 다니지 않는데 시작부터 네. 말씀해 주셔서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따가 얘기할까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방송 나왔던 거를 그냥 조금 말씀을 네. 드리면요. 그냥 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 12년 전, 13년 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MBC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느낌표 안에는 다양한 코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였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는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청각 장애인이시고 동시에 이제 각막에 혼탁이 있으시는 시각 장애인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를 앓고 계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가 두 가지시기 때문에 중복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저는 그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굉장히 기적처럼 네. 그 시각 장애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이상한 PD와 작가의 말에 저는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 줄 알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방송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 방송이란 것에 대한 그렇게 큰 인식은 없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신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가 재생산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얘기들이 회자되다 보니까 최근에도 몇 가지 방송 프로그램이 조금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네, 많은 또 도움도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네. 이 일을 하시게 된 것도 그 살아오신 거하고 연관이 네.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너무 있고요. 그 사실 또 다시 눈을 떠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방송에 나왔을 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어머님이 눈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주인공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 돌이켜 보면은 어머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제 이름이 원종건이 나가고요. 어머님은 종건 어머니로 나가고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세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이 저한테 준 임팩트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어머님의 장애를 개선시켰다는 점. 근데 저의 신체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달라진 거라고는 그냥 방과후 시간이 생겼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어머니께서 눈 수술을 받으셨을 그 때 그리고 눈 수술을 받으시고 처음 저를 바라보시면서 난생 처음 아이 컨택을 할 때 그때 어머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도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첫 마디가 그 말이었고 어머님이 보이시는 눈으로 첫 번째 행동을 주체적으로 하신 게 병실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병원 1층으로 가셔서 장기기증 서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이런 언행일치 교육은 저는 약간 평생 받으면서 자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왔던 것들에 대한 다시 보답,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런 좀 소셜 임팩트 매니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뭐 지금 정말 그 몸으로 지금 CSR 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 매니저님.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몸으로 하고 있고요. 네. 저는 현재 이베이 코리아라는 회사 커뮤니케이션 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고 정말 몸으로 하고 있는 게 신입 사원입니다. 이제 입사한 지 1년 하고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요. 네. 이제 퇴직금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노 대표님이 너무 강조해 주셨던 얘기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본질이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신입사원은 이제 머리보단 손이 빨라야 되고 손보단 발이 빨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라는 기업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베이 코리아라는 기업의 본질은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플랫폼 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베이 코리아는 한국에서는 가장 큰 오픈 마켓인 G마켓을 갖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마켓인 또 옥션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상수를 버리고 상식을 채운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지구라는 플랫폼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다양한 전자상거래 회사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한테는 두 가지 고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파는 판매자 고객, 셀러가 있고요. 물건을 사시는 고객, 이제 바이어가 있습니다. 이 두 고객들이 어떠한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거래 행위를 통해서 저희는 그 중간에 있는 수수료를 먹고 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사업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희가 낼 수 있는 임팩트는 이 사업에서 그렇게 동떨어져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살 수 있고 장애인도 팔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사고 누구나 팔 수 있는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조금 자세한 것들은 2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조금 다른 것들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은 저희는 되게 생뚱맞게 소방관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네.
저희 G마켓과 옥션의 구매 고객, 바이어 고객을 합치면은 약 3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약 경제 인구에 육박하는 숫자가 될 텐데 이 판매자 고객분들이 모아주신 돈들이 있거든요. 이제 광고 플랫폼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광고 상품으로서 그분들이 한 건당 50원, 30원씩 모아주신 돈이 있고 그리고 그 돈들은 전부 다 바이어가 또 구매하시면서 발생했던 트래픽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든 분들한테 다 임팩트를 낳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 이 모든 분들한테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매개체를 찾자라고 해서 그게 소방관 분들이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소방관들 지원 사업을 히어로라는 그 네이밍을 만들고 브랜딩을 해서 저희는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2부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힘드시지만 네, 많이 힘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CSR의 영재 출신으로서 영재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온 CSR의 인재로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자기소개를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조직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연말에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오늘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이제 돌아보고 2018년 이제 준비해야 될 좀 시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오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해오셨는데 2017년에 해온 일 중에 이건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했다. 이거는 좀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듣고 간단하게 얘기 좀 하면서 또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좀 저 좀 칭찬해 주세요. 거 하나씩 아무래도 오늘 훈훈한 자리니까 이거부터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그 히어로라는 걸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소방 공무원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제 있잖아요. 소방 공무원들의 특징들은 요즘 회자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일단 첫째로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일괄적인 물품들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든 예산과 관할에 대한 그 주권은 다 그 해당 도지사나 시장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그 물품들을 지급받는지를 프로세스를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각자 나눠져 있는 소방서, 그 산하의 안전센터, 그 산하에 있는 구조대나 이런 곳들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막 정리해서 올려요. 올리면은 정해져 있는 그 예산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이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분들이 필요한 물건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그것들을 못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냥 저희는 아주 간단히 생각했어요. 그 밑에서부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채워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아까 신입사원이니까 발로 뛴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사도 이미 오픈을 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를 면제받아서 작년도에 1분기 때 겨울에 그 강원도 영동 지방을 처음 가봤습니다. 네, 근데 눈이 정말 쓰레기처럼 내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눈이 많이 내리는데 거기서 안전센터에 가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드리고 어떤 물건을 드리는 게 임팩트가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약간 이렇게 묻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냥 안마의자 같은 거 드려야 되겠다. 막 PTSD 막 이런 뉴스에서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 눈이 와요. 그리고 화재 출동이 울리니까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려고 저도 뛰어서 1층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반은 가서 옷을 입으시고 차에 시동을 거시고요. 반은 삽이랑 넉가래를 들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 안전센터 앞에 있는 눈을 치우기 시작하시거든요. 소방차가 추진력이 있으면 쌓인 눈이라도 뚫고 지나가는데 당장 앞에서는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 불이 나 있건 아니면 구급 출동이건 어떤 출동이든지 간에 이분들은 일단 출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이 소방관들의 본질은 저는 출동이라고 봤거든요. 그때.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해서 그 6명이 믿는 넉가래 대신에 혼자서 밀 수 있는 제설기를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분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 추운 겨울날 그 수압이 센 호스를 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화재 현장에 가면 오물이 묻어 있고요. 방화복이기 때문에 땀은 흘러서 밑으로 내려와 있고 모두 다 무좀에 걸려 계세요.
남녀할 거 없이.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신발을 신고 신발이 밖에 놓으면 또 어니까 다시 안에다 놓으시고 헤어드라이기가 콘센트에 8개가 꽂혀 있어요. 헤어드라이기는 또 신발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꽂아 놓고요. 멀지 말라고. 근데 헤어드라이기의 본질은 또 다시 머리를 말리는 건데 신발에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신발 건조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사실 직접 현장에 가서 소방관들이랑 같이 근무하면서 느껴본 거고, 뭐 2분기 경남 같은 경우는 본질이, 그러니까 문제점은 산이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드론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예산에 조금 약간 더 오버해서 많은 좀 굉장히 비싼 드론을 드리고, 그리고 그 드론보다 약 3배 가까이 더 비싼 열화상 카메라를 붙여서 숲속에 우거져 있어도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 광주시는 넓은 지역 대신에 인구가 굉장히 조밀하게 몰려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빌라에 이렇게 3층 올라가는데 이런 철봉 같은 게 호스가 낀대요, 소방 호스가. 그래서 꼬임 방지 소방 호스를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또 따로 해서 드리고,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밤에 주치자분들한테 거미나 몽둥이 같은 걸로 많이 맞으셔서 경찰한테만 제공되는 방검조끼를 드리고,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가 마지막 4분기였는데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충북의 주요한 특징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바다랑 인접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륙 지방이었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극심한 추위에 시달려 있고요. 이분들이 가장 오래 출동해 있는 시간은 멧돼지랑 고라니를 쫓으러 나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고라니와 멧돼지를 쫓으러 계속 바깥을 돌아다니셔야 되고요. 충주호나 제천호, 청풍호에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그 물가에서 추운 공기를 맞으면서 계셨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발열조끼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물건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다양한 사업에 밀접해 있는 소셜 임팩트들도 있는데요. 이런 기부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정확한 예산과, 그리고 그게 얼만큼의 적정 예산이면서 그리고 그게 얼만큼 알맞는 곳에 가서 사용될 건지를 고려하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를 드리더라도 굉장히 깊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 지마켓 옥션에서 많이 삽니다만 그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개 이렇게 이어져서 또 우리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이렇게 드는 줄은 참 몰랐습니다. 역시 그 이베이답게 취향 저격 맞춤 추천으로 최선의 제품을 전달해 드렸군요. 아,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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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칭찬을 받을 일을 뭐 했나 고민을 했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뭐 발달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가 발달 장애인을 고용하고 발달 장애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되게 근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발달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정당하게 그분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뭐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다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 현상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데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여기 최저임금 이상을 주냐? 그런데 어떻게 회사 운영이 되냐? 그리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장애 사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준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애들은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여기에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발달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사실 우리 비장애인들, 여기 계신 비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자리는 뭐 물론 개개인 분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은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만한 대우를 잘해주는 데가 가장 좋은 직장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일 텐데, 그럼 발달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이제 조건이 적용이 돼야지 맞는데, 그게 다르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이제 다른 건데, 가령 그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매년 발달 장애인에게만 월간 200만 원, 300만 원씩 연금을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만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10 중에 8, 9의 부모님은 그래도 우리 애들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먹는 거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도 일자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일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것은 갈 곳이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같이 일하고 계신 시니어 인턴분 중에 정말 대기업에서 잘 나가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상무 이사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60대 시니어 분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저희는 반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반장님 일을 하고 싶으시냐고 그분이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다고. 서울에 집도 있으시고 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일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2년간 놀아봤더니 정말 갈 데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에게서 일은 정말 갈 곳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에 다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일이 점심밥을 다 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다 같이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이제 다 같이 밥을 먹고 물론 저녁밥은 이제 각자 집에 가서 먹겠지만 점심밥을 이제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이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점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만 4시간 일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오후에만 4시간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그 부모님들의 궁극적인 그 고질적인 문제가 점심 문제더라고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가서 점심에 퇴근하는 친구는 아 얘가 점심밥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또 고민이시고 반대로 이제 오후에 출근하는 분들도 얘가 밥은 먹고 갔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점심값을 지불하고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밥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일이고 여기 계신 그 임팩트를 창출하신 대기업에서 CSR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큰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는 또 회사 입장에서 같이 일하는 비장애인들에게 너무 큰 보람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밥을 회사에서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이자 이제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이제 사내 복지긴 하겠지만 그게 뭐 굳이 꼽자는 칭찬을 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별거 아닌데 아니요. 그 네, 알겠습니다. 점심 특히 저기 시니어 맛있지도 않아요.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도 점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신 네.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그 저희 반장님이 하신 말씀이 예. 자기가 은퇴하고 깨달은 게 하루에 3끼를 집에서 먹기 시작하니까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시면서 점심을 최소한에 이제 밖에서 먹으시면서 네. 가정의 평화도 찾아오셨다고. 훌륭한 일 하신 겁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의 보람이라는 게 결국은 의외로 어디 갈 데가 있다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가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살만하구나. 내가 필요로 하는 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도 어디 계속 이렇게 출퇴근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보람을 모두한테 가르쳐 줬다는 건 상당히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보통 이맘때 이제 박수가 보통 이제 나오고 하는데, 네. 아, 역시 또 칭찬받으실 만한 일을 하셨네요. 네. 이렇게 앞에 말씀해 주신 것들 듣다 보니까 되게 진짜 그 현장에서 되게 그 일들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뭔가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존경스러울 정도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되게 좋은 가치를 창출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되게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집중도 하지만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칭찬받을 일이라는 게 뭘까 결국에는 그게 감동을 주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다양한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백바니크를 했을 때도 이제 저희가 하면은 이제 이제 프로젝트 꽃의 주인공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거든요. 그런 작은 개인들이 모여서 되게 그 성공들이 이제 모이면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이제 저희는 이제 분수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분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해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백바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제 시장이 요즘 이제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 근데 뭐 거기서 20년 동안 국밥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가끔씩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뭐 인터넷이란 말도 생소하신 거예요. 그냥 이걸 보고 오더라. 약간 핸드폰 이걸 보고 오더라. 이걸 보고 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이 난다. 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공연도 있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라폴리오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약간 전시를 진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홍대 지역이랑 성수 지역에서 공유 공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공간도 되고 뭐 카페 공간도 뭐 일정 시간 동안 예약을 해서 쓰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유 공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공유 공간들은 뭔가 그 공간을 뭔가 문화 콘텐츠로 채우고 싶은 니즈가 있고 작가들은 사실 개인 돈으로 전시를 하는 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하고 싶은 니즈가 있어서 약간 양쪽을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를 하자 해서 이제 공유 공간에서 전시를 이제 했었고 그때 이제 전시 뭐 다양하게 전시를 했던 작가분도 있었지만 그 전시를 통해서 처음 전시를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에 나를 작가로 만들어 준 플랫폼이다. 그라폴리오가 그냥 그림 그리는 학생이고 그냥 졸업생이었는데 그냥 내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해준 플랫폼이라고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잘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받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활동 중에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서울 패션 시크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패션쇼로 나가는데요. 네이버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패션쇼라는 걸 나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출전을 했다고요? 네, 저희가 패션쇼를 준비했습니다. 왜 패션쇼를 나가냐면 네이버의 디자이너 윈도우라는 플랫폼이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패션 디자이너들을 소개하고 패션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소개하는 플랫폼인데 사실 패션 디자인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돈 잘 벌 것 같잖아요. 하지만 패션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일부 뭐 금수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또 대중들은 사실 패션 디자인의 옷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뭔가 브랜드를 알리고 뭔가 그 이용자들이 쉽게 플랫폼에서 디자이너의 옷도 그냥 후드티 사듯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걸 좀 홍보하고 거기서 이제 뭔가 패션쇼, 사실 서울 패션위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표하는 패션쇼인데 그 패션쇼를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기준도 굉장히 엄격해서 신진 디자이너가 패션쇼에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진 디자이너들을 뽑아서 데뷔 무대를 만들어줘야겠다. 이 사람들이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취지로 패션쇼를 준비했고 작년 가을에 3명의 디자이너를 세웠고 올해에도 3명의 디자이너를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웠던 디자이너분들 중에 비키표라는 디자이너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패션쇼 이후에 해외 바이어들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그래서 해외 백화점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열자고 하고 약간 입점 제의가 들어와서 굉장히 그때 이후로 본인의 뭔가 사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굉장히 감사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간 이제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서울 패션위크 안에 들어가면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는 트레이드 쇼라는 작은 또 그런 지하에서 우리는 잘 모르는 지하 주차장에서 정말 험불하게 부스를 세워놓고 패션 디자이너들이지만 정말 공간이 없어서 그냥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부스를 세워놓고 자기 옷들을 걸어놓고 그러면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직접 상담하고 수출을 하는 그런 트레이드 쇼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패션 쇼는 3명이지만 더 많은 디자이너들을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9명의 디자이너들을 그 해외 바이어들과 만나게 해줬고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 있어서 온 해외 바이어들이라서 약간 네이버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소개한 디자이너라면 한 번 더 보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외 수출도 한 31만 달러 정도 달성을 했고요. 1억 넘는 수치인데 개인 디자이너에게는 굉장히 그게 사업 성장에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저희가 크게 뭔가 막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본질이란 말도 저도 좋아하는데 진짜 저희가 원하는 그 본질에 저희가 잘 뭔가 실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창작자들이나 스몰 비즈니스들이 좀 힘을 얻고 약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오더라. 예.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그 말씀하신 게 네이버가 고객을 이어줬더라. 그러니까 네이버가 팬을 만들어줬더라. 사실 그거잖아요. 지금 하셨던 다양한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자신의 팬을 만나고 사실 팬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작가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2017년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었군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 그런 할머니 그런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런 젊은 작가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고객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앞에서 이제 소셜 임팩트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몇 가지가 있는데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뽑아본 몇 가지 자랑거리들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뭐 요즘에 학교 폭력 문제가 이제 인터넷에 많이 뉴스에나 많이 보도되는데 물리적인 폭력은 사실 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게 보도에 나올 때마다 사실 다른 SNS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게임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항상 자료화면은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는 맞고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어떤 따돌림의 문제라든지 언어 폭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어떤 식으로 막 이제 뭐 외부에서는 필터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욕설 같은 거 하면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단톡방 안에서 내가 욕을 할 수 없다면, 네, 그건 또 사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그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버 폭력이 이제 집중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 교육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뭐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뭐 사이버 폭력은 이런 거고 사이버 폭력은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제도권 교육 안에서 그런 일들은 뭐 많이 있어 왔고 그래서 좀 더 대안적으로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파트너 청해단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파트너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놀이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이 참여해서 워크숍 형식으로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거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런 걸 까다롭게 보신대요. 뭐 무료 교육이니까 뭐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집하는데 한 달씩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인원도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고 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접수를 시작했을 때 단 4분 만에 접수가 마감이 돼서 저도 사실 너무 놀라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담당하시던 분이 이제 접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생님들께 일일이 이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신 분보다 못 받게 되신 분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죄송하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학교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긴 했는데 되게 굉장히 입소문이 빠르게 잘 또 퍼진 것 같고 그래서 저희의 노력이 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고 또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교육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선생님들한테 항상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 그 교육 전과 후에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뭐 온라인 안에서 뭐 친구들을 이렇게 따돌린다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폭력만큼 아이들이 이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그게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던 아이들이 그냥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 개념이 그 교육 전과 교육 후에 한 뭐 40몇 프로에서 거의 80, 90% 후반까지도 아이들이 그런 걸 알게 됐다라고 이제 응답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뿌듯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사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이 대략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 학생들에게 이 컨텐츠를 확산시키고 싶은데 사실 뭐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온라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가진 어떤 플랫폼의 파워를 활용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컨텐츠들 더 확산시켜서 사이버 폭력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 속마음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실 사람들이 뭐 더 편리해지고 또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네트워크는 더 쉽게 맺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좀 더 단절되거나 소통이 좀 쉽지 않아지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서로 쉽게 상처받는다거나 그래서 우울감이 커진다거나 아니면 심해지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정혜신 박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텐데 그분은 항상 적정 심리학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터치, 공감만 해줘도 그 작은 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마음의 문제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속마음 버스라고 하는 실제 버스예요. 그 버스 안에서 단 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버스를 타면 누가 상담해 줄지 아는데 만약에 제가 대표님하고 뭔가 할 얘기가 있다, 제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사연을 신청하시면 실제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에서 야경을 보면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예, 3분 동안 모래시계를 놓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들으셔야 돼요. 경청하고 또 이제 공감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100분 동안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그것도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저희가 태울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또 하고 있어서 또 담당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버스가 서울시에서 이제 사용하시던 버스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개조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만족도는 다 높은데 차량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멀미가 난다. 멀미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좋은데 차가 막 이런 이제 좀 의견들이 좀 있어서 올해 초에 저희 이제 제 리더 되시는 파트장님이랑 이 속마음버스 예산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리고 예산을 기존보다 조금 더 늘리면서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버스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 예, 그런 이제 크나큰 욕심을 냈고 그래서 모험 끝에 버스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작년 초에 받아가지고 팔자에도 없이 버스를 보러 다니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버스 산 얘기는 정말 하자면 너무너무 긴 얘기인데 예, 뭐 짧게 하자면 어쨌든 승용차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버스 그리고 대기 기간도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3월부터 버스를 보러 다녀서 5월에 계약을 하고 중간에 버스 회사가 파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정보다 훨씬 늦게 이제 버스가 출고가 되고 10월에 겨우 이제 개조업체에 들어가서 예 이제 다다음 주에 저희가 버스를 보러 가는데 아마 연말이면은 멋진 그 새로운 버스가 나올 것 같고요. 저희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프렌즈 좀 어떻게 쓸 수 없냐. 굉장히 다양한 공익과 관련한 단체들에서 저희한테 오는 제안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현수막에 카카오 프렌즈를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PPT에 카카오 프렌즈를 넣어도 되나요? 이런 문의도 오고 아니면 카카오 프렌즈를 넣어서 뭘 만들고 싶습니다. 뭐 이런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사실 그 대부분이 좀 불가능한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내부에서
그걸 어딘가에 써보려고 하면은 그 부서에 일일이 컨펌 받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쓰게 되는데 거의 포기했다가 한 번은 까이고 또 요청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버스에 또 카카오 프렌즈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 초 정도면 네.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서 항상 서 있는 여의도역 3번 출구.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속마음을 나누세요. 뭐 이런 게 쓰여 있는 속마음 버스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괴로움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요즘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또 같이 위드 카카오에 들어오시면 마음 날씨라는 또 메뉴가 있어요. 거기 오시면 저희는 경제적인 지표에 대한 통계는 되게 많은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행복도에 대한 지표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꾸준히 국내에서 이제 행복도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랑 같이 해서 아마 국내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행복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어떨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면 언제 왜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명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서구식 명상인데 이게 감성지능을 이렇게 그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명상 컨텐츠를 무료로 굉장히 국내의 명상가들의 명상 컨텐츠를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이 또 같이 위드 카카오일 것 같은데요. 혹시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위드 카카오의 마음 날씨에 가시면 마음 챙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시거나 마음이 괴로우시면 그걸 켜놓고 한 3분에서 7분 정도 명상을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생활의 팁이네요. 네. 네네.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아까 그 학생들 사이의 괴롭힘도 그렇습니다만 온라인에 말풍선이 사실 전달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건 사실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이었으면 자연스럽게 풀릴 일도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덧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의 터치를 줘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될 텐데 버스 사가지고 박수 받는 케이스는 사실 감사합니다. 네,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참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감동 사실 아까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 이제 동감을 사실 얻기 위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선의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참 너무한다 이런 반응이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반 대중의 반응이든 아니면 혹은 같이 일하는 조직의 생각처럼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힘들었던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17년 송구영신의 기분으로 이런 거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건 조금 우리 사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혹은 좀 더 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 조직은 열심히 해왔는데 다른 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우리 사회에 기대하는 바 그동안 힘들었던 걸 통해서 또 아쉬웠던 바 이런 거 하나씩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또 오늘 질문 그리고 이제 코멘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 또 한두 개 정도 얘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거 없이 너무나 완벽했던 2017년이다. 그러면은 뭐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힘든 건 뭐 다들 비슷하실 것 같긴 한데 뭐 내외부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는 뭐 그래도 뭐 다른 곳에 비하면 회사 분위기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좀 관심이 있고 또 좀 지지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는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항상 듣게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자주 듣는 얘기는 우리 회사는 그래서 뭐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디는 뭐 이런 거 하던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진짜 완전 뭐 홍보 중심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또 한 측면에서는 근데 또
그 진정성이 중요하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왼손이 한 일도 오른손도 조금 알게 하는 게 필요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써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늘 이제 딜레마인 것 같고 회사 자체도 뭐 억지로 이거를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가장 힘든 거는 되돌아보면은 뭐 다들 뭐 비슷하실 것 같은데 파트너를 찾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를 찾고 또 그 파트너랑 명확하게 역할이나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규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합의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돌이켜 보면 올해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갔다가 한 2번 정도 일을 엎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땐 굉장히 좀 어려웠고 괴롭기도 하고 이제 뭐 그 파트너들로부터 굉장히 아쉬운 소리도 듣고 뭐 그렇긴 했지만 어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나고 보니 굉장히 잘한 결정이었다. 오늘 때마침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때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 파트너를 찾고 같이 일을 하게 저희의 눈높이에 맞게 일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활동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그 마음가짐 이런 게 있을까요? 마음보다 어쨌든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좋아 보이는 단체가 있고요. 일하기에 또 좋은 파트너, 훌륭한 파트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명해진 어떤 어떤 공익단체라든지 어떤 그룹들이 예를 들어 있다고 치면 대체로 그런 단체들은 리더들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리더들은 여기저기 뭐 가끔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리더 자체는 굉장히 뭐 이렇게 훌륭한 마인드가 또 있는 것 같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래서 같이 뭔가 해보려고 막상 해보면 어떤 실행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너무 그런 어떤 아이디어만 있다 보니까 이 기업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는 어쨌든 그분들이 보기에는 갑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어떤 뭐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해가 좀 떨어져서 일을 만들어 나가기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그냥 시작하지 않는 게 예, 더 좀 좋았던 선택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소셜 임팩트라는 것도 명백한 그 비즈니스 활동이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가지고 프로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너무 이제 동아리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모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네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그 무게감으로 막 전해져 옵니다. 그동안에 엎었던 여러 가지 사연들이. 네. 저희가 이제 되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 많은 뭐 패션쇼도 하고 저희가 전시도 하고 공연도 준비하는데 저희가 공연 기획자도 아니고 사실은 패션쇼에 가보지도 않았고 굉장히 생소하지만 뭐든 다 일정 수준 퀄리티 이상의 저희는 결과물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롭게 부딪히면서 A부터 Z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고 네, 지금은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 프로젝트 꽃을 알리기에도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직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 작은 개인들이잖아요. 스몰 비즈니스나 그 창작자분들도 아직은 많이 유명해지지 않은 분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약해서 사실은 홍보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뮤지션의 인지도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그 크리에이터 데이 공연을 저희가 10,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공연이지만 어쨌든 이제 돈을 지불하게 하는 거는 그냥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러면 이제 노쇼가 발생하면 예, 이제 여러 가지로 공연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도 힘이 딸리니까 예, 만 원이라는 수치를 정해놓고 이제 예매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기도에 따라서 그 예매가 빨리 마감되느냐, 마감되지 않느냐,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약간 파급력이 약한 것 같긴 해요. 기자분들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뭐 셀럽이 아니고 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좀 파급력이 약해서 아직도 이제, 프로젝트 꽃이 뭐지라고 이제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좀 많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뭐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되게 다 처음이어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런 한 분 한 분들을 또 만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백바니크를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그 동네를 찾아가서 그 백반집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저희 네이버에서 왔는데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동참해서 같이 해주세요 하면 소금을 뿌리세요. 네, 소금을 뿌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한여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욕짓거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그게 좀 정말 네이버를 사칭한 사람이 와서 네이버에 광고를 해줄 테니 뭐 약간 이런 이제 약간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가 만나보니까 또 그런 소상공인들 인터넷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으시니까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뭐 추가적으로 그렇게 광고를 대행해 준다는 그 약간 불법 광고 대행사의 그를 좀 피해를 예방하는 뭐 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도 같이 막 진행을 했었고 약간 이런 일도 하면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레퍼런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시고 뭐 두 번째 할 때는 지자체에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봐달라고 하면서 시민 기자단을 내어주시면서 밥집을 찾아주시고 예, 그래서 무슨 배지 같은 거 주나요? 시민 기자단은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그냥 지역민들이 이렇게 뭔가 지역의 뭐 그런 정보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배지를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예, 그렇게 발로 저희도 이제 뛰면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약간 뭐 그런 소금 뿌림도 당해보고 약간 그런 이제 예,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 사실 우리 사회에 그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노쇼도 그렇고 뭐 결국은 소금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신뢰가 부족한 사회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거는 약한 분들인데 어떻게 이제 그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소금 맞아도 너무 이렇게 또 개념치 마시고 계속 좀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힘든 거는 아무래도 뭐 회사가 힘든 거는 뭐 일이 없을 때 제일 힘들겠죠.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반대 상황에도 놓여봤었던 게 일이 많을 때도 이제 되게 힘든 케이스들이 생긴 걸 올해 많이 목격을 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의 대표자로서 되게 죄송스러웠던 게 저희는 항상 이런 자리에 나와서 우린 발달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라는 소개를 주저리 하지만 사실 이 일을 하는 거는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랑 함께 일하는 분들이 계속 하나하나를 해나가고 계신 건데 그분들의 꿈에 대해서는 사실은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게 되게 많이 회의감이 드는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꿈의 직장을 얘기하면서 정작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꿈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여기가 동구밭이라는 회사가 그분들에게도 꿈의 직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순간순간 많이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용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인 매출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품을 잘 만들어낼 자신은 되게 있는 게 저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분들이 천연비누만 20년씩 주무르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의 달인 그 프로그램의 천연 비누 편에 나오셨던 분이 저희 공장에서 비누를 만들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천연 비누라고 하면은 거의 정말 명함을 내두르기 힘들 만큼의 그런 실력자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제품을 잘 팔아낼 역량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 마케터도 아니고 또 저희가 원래 그 시작 자체가 뭔가 비누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또는 뭔가 제품을 팔기 위해 역량이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 간 거래를 통해서 B2B라든지 아니면 OEM 물량들을 따와서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영업을 해와서 이제 그것들로 한 달 한 달을 이제 버텨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령 동구밭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제품을 하나 팔았을 때랑 이제 그런 이제 OE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납품하는 제품들이 뭐 소위 비교를 했을 때 10개를 납품하는 것과 거의 마진율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10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런데 뭐 발달 장애인을 위한 꿈을 직장이니까 발달 장애인에게 업무 착취를 할 수 없잖아요. 칼출근하고 칼퇴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이면에는 저희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같이 일하는 비장애인의 정말 땀과 피가 이제 녹아들어 있는 게 그분들은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시고 지금도 공장에서 아마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웃으면서 이렇게 같이 가고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한없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든 더 좋은 어떻게 보면 파트너, 우리 제품을 좀 더 좋은 가격에 잘 팔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거나 또 가장 좋은 거는 동구밭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역량을 하루빨리 갖춰서 적절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업무 시간이 남아서 또 그런 발달 장애인분들과 더 소통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그 좋은 제품 지금 입구에서 돌아가시는 길에 마음껏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이 자리 빌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전 동구밭 원래 팬이었거든요. 아. 네,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와, 그 이베이에서 네. 인정해준 동구밭. 바로 그 스티커 제작해서 저기 하나씩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좀 힘들었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아직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아서요. 근데 사실 여기 뭐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신 것 같아서 네, 좀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정말 개인적인 건데요. 사실 저는 1년 1개월 동안 오면서 뭔가 힘들었다는 것들을 느낄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었고 항상 처음 알았었고 저는 소방관분들도 처음 만났었고 저희는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도 중증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제가 자주 가던 그 백반집에서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오늘 또 처음 알게 됐고 저의 속마음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새롭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오는 또 개인적인 고민은 약간 무지에 대한 공포감이 오거든요. 저는 제가 알았으니까 괜찮고 알았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내가 그럼 이만큼 얼마나 또 모르는 세계가 존재할까, 얼마나 모르는 문제들이 존재할까. 그리고 나의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고 지금 또 나는 사회 초년생이자 또 신입사원으로서 나름 일도 잘 그렇게 효율성 있게 못하지만 이걸 얼만큼 더욱더 고도화시켜서 내가 더욱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고 내가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시기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회사를 좀 대표해서 좀 회사의 사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 고민들은 좀 계속해서 모두가 가져나가야 되는 고민이고 아까 동구밭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이 조금 마땅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한 가지의 솔루션이 없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 문제들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태반일 테고, 그리고 더욱더 새로운 사회 문제들은 계속해서 야기되고 나올 텐데 우리들은 그만큼 또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하면서 그것들을 마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나름의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얼만큼 유연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공감할 것인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의 1년 1개월 된 이베이 코리아 신입사원은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조직은 그만큼에 있어서 유연한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판매와 구매의 그 중간에 서서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혁신을 일으켜 나갈 거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본 매니저님 얘기 듣다 보니까 많은 좀 깨달음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사실 모른다라는 거를 스스로 각성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른다라는 거를 인정해야지 사실 유연한 태도도 나오기 마련이고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참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시간이 사실 어느새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귀한 의견 잠깐 듣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영리 섹션에서 와가지고 아까 이베이 코리아 그 원 매니저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도 비영리 섹션이다 보면 이제 정치적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보건 이슈나 이제 의료비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정부에서 케어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 안에서 또 사회적인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제 당장 2019년 정도 되면 이제 뭐 대통령 어나운스로 먼트로 이제 소방직들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한 2, 3년 뒤에는 또 뭐 고민을 해야 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좀 고민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 넥스트 스텝들을 어떻게 밟아가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소방청이 독립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직 전환하겠다라고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것과 연관돼서 뭔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름도 히어로라고 지었어요. 원래 영문법으로 보면 히어가 맞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영웅여기에라는 브랜딩이고요. 그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필연 소방관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또 다른 영웅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5일 날 입사했는데요. 히어로를 12월 7일 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년 만에 이제 히어로라는 게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만큼 이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도 이틀 만에 받아들이는 회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영웅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방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주변에 그 누구도 다 영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누구든지 저희한테 먼저 보이스를 약간 들려주시면 저희는 무조건 최대한 가서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국에 12개 판매자 교육센터가 있는데 그 교육센터가 약간 이런 공간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한 고광채 씨라는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청각장애인이세요. 근데 저희 업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거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로서 청각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이제 근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옥션의 나의 왼발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이제 생활 주방 용품을 파시는데 한 달에 1억 이상의 매출을 뽑으시거든요. 근데 그 노하우가 본인의 노하우세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후배 청각장애인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면서 이제 전국에서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곳들을 약간 좀 찾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일단은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제가 대여를 해놓고, 그리고 그 지역 근처에 계시는 청각장애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수화로 알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옆에선 텍스트를 치고 속기사가 그 옆에서는 또 다시 이중 수화를 또 통역해서 원래 완벽한 수화 통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옆에서는 또 다시 구화로 하고, 그걸 또 다시 비디오로 녹화를 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더 이 얘기를 약간 전해드릴 수 있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도 히어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히어로도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따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참 실행력이 대단하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정말 다 이제 좋은 생각들을 하시고, 또 그 좋은 생각들을 실제로 이제 바로 이제 실행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떤 기업 하시는 분이 좋은 기업의 조건이 자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좋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를 잘해 오셔서 지금 몸담고 계시는 기업을 조금 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연말에 이제 뜻깊은 자리 네 분이 와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처럼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제 실현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네 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을 꼭 실현하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리해 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